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방콕에 새로 생긴 두지타니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지타니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친숙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선 괌 두지타니가 워낙 인기가 좋고 잘 되고 여행사 이용해서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두지타니 몰디브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지타니는 방콕에서 시작한 태국 전통 브랜드예요. 태국어로 두짓이 천국을 뜻하고 타니는 도시를 뜻하는데 그래서 두지타니 하면 천국의 도시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죠. 이 이름이 태국 왕실이랑 연관이 있기도 하고 이거는 뭐 뒤에 차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지타니를 처음 만든 CEO도 태국인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방콕에서 두지타니는 약간 호텔계의 어떤 태국 성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방콕 호텔 평균가가 4,154바트였나? 1박에 17만원 정도가 평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콕이 그 10년 전 방콕이 아니다. 그때는 10만원이면 웬만한 브랜드 호텔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카펠라, 포시즌스, 얼마 전에 리츠칼튼도 생겼고 이번 해에 아만도 방콕에 오픈하죠. 뭐 대략 1박에 70만원, 사실 100만원 넘어가는 호텔들이에요. 그래서 좀 갈 때마다 지갑이 좀 당황스러워지긴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자고 싶은데 골라서 자겠는데 점점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왕 내가 돈을 낼 거면 값비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좀 더 값진 곳에서 자고 싶은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두지타니가 재오픈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가격만 보면 1박에 40에서 50만원대, 이 가격대를 방콕에서 찾아보면 파크하얏트, 로즈우드, 세인트레지스, 뭐 페닌슐라, 또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이 정도가 대표적일 거예요. 이 가격대뿐만이 아니라 70만원, 100만원대 호텔들도 이번 새로 오픈한 두지타니에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잘 만든 호텔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두지타니 방콕을 두고 신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지타니 호텔은 지금 이 자리 그대로 룸피니 공원 앞에 1970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방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셀럽이나 뭐 각국 정계 인사들이 방콕 방문하면 거의 다 두지타니에서 머물렀던, 그러니까 이 태국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어떤 기준점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50년을 영업했으니까 거의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방콕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핵심적인 호텔이 된 거죠. 근데 건물이 또 워낙 낡아가긴 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2019년에 마지막 손님을 받고 2024년 9월에 그 자리 그대로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재오픈하는 거예요. 건물을 아예 싹 갈아버렸으니까 사실상 새로운 호텔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이 자리에서 두지타니가 그 가져온 어떤 시간,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완벽히 신상 호텔입니다 라고 하기가 좀 뭐한 거죠. 돌아왔다고 하기도 뭐하고 굳이 묘사하면 탄생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로비의 전경입니다. 이 로비에는 과거 두지타니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인 요소를 디자이너에서 녹여놨습니다. 사실 이건 예전 두지타니를 모르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이 투숙객들에게 역사를 디자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투숙이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거겠죠.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그 가치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포인트를 좀 집어서 얘기해보면 우선 로비에서 객실로 향하는 통로에 큰 기둥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 두지타니 방콕 레스토랑이었던 벤자롱에서 사용했던 실제 기둥이에요. 이 기둥에는 태국 문양들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그 문양들이 살짝씩 빛발해가지고 그 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워낙 단골이 많았던 레스토랑이라 그 시절의 향수, 그런 느낌으로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벤자롱은 태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식기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로비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호텔 중앙에 9단으로 구성된 캐스케이딩 폭포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 두지타니 특징을 살린 거예요. 폭포 정중앙에는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이게 두지타니 창업주가 직접 예전 두지타니에 심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두지타니는 총 3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은 39층에 있는 스카이 로비에서 진행이 돼요. 로비랑은 인테리어 느낌의 지향점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태국스러운 뭐 두지타니의 전통 이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뉴욕 느낌이 날 정도로 정돈되어 있는 팬시함이에요. 이 두지타니 방콕 디자인 컨셉이 층수로 시간의 변화를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1층은 두지타니의 시작, 그러니까 태국 방콕에서의 출발을 묘사한 거라면 층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는 현재의 두지타니가 되는 거죠. 이제 태국 방콕만의 호텔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서 고객을 맞이하는 컨셉입니다. 체크인 공간 옆쪽에는 클럽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 웬만한 카페는 저리 가라 하는 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투숙하실 거면 그냥 클럽 라운지까지 포함된 걸로 추천을 드려요.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씩만 마셔도 뷰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전 두지타니는 객실이 510개였는데 이번에는 객실을 257개로 줄이면서 모든 객실이 그냥 다 룸피니 공원 뷰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기본 객실은 50m 제곱부터 시작되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15평 정도가 엔트리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엔트리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스위트 빼고는 모든 타입이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코너룸에서 투숙했고요. 이게 밖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룸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창문 앞쪽 소파 공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아마 예전 두지타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전 두지타니가 발코니가 있었거든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룸피니 공원 뷰가 굉장히 입체감
프리미엄이 느껴집니다. 룸 컨디션은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 이게 상위 호텔 티어로 가면 구석구석 얼마나 꼼꼼하게 마감을 잘 해놨냐, 저는 결국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메니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뭐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정말 많이 들인, 또 정성을 많이 들인 티가 나는 객실이었어요. 소파나 침대 헤드 같은 패브릭이 엄청 오염에 민감한 색이라 이걸 어찌 관리할지가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호텔이 더 전문가겠죠. 여기서 50년을 장사했는데. 어메니티는 자체 스파 브랜드인 데바라나 거를 사용 중입니다. 드디어 먹는 얘기입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은 현재로서 3개, 그리고 바가 3개가 있습니다. 굳이 현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두지타니 방콕 뒤로 두짓 레지던스랑 파크사이드, 뭐 오피스타워 상점가, 그리고 센트럴파크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다 오픈하게 되면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레스토랑 1층에는 칸누비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미쉐린 3스타 움베르토 본바나 셰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밑 지하층으로 가면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인 파빌리온이 나오고, 그 옆쪽으로 두짓 꼬메라고 이제 페이스트리랑 약간 카페 컨셉의 가벼운 음식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지하지 앞쪽으로 분수 정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를 1층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식은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특히 태국식이랑 일식류가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치도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픈하고 1년 안쪽인 곳들 조식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어주는 느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알라카르테 메뉴도 있어서 바크라우무삽이랑 뭐 오믈렛 같은 거 추가로 주문을 할 수 있고, 옆쪽으로 두지꼬메 카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약간 페이스트리류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꼭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곧장 또 내려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 파빌리온 디자인 정말 멋있지 않나요? 요상하게 태국 같으면서도 약간 뉴욕 7, 80년대 스테이크하우스 느낌도 나고, 저녁에는 폭포 조명이 켜지는데 일렁일렁 비치는 그 물 그림자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파빌리온 저녁은 메뉴가 거의 다 태국식입니다. 제가 뭘 시켰는지도 모르게 많이 시켜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건 게살을 곁들인 딤섬이었습니다. 딤섬 안에는 야채가 다 큐브로 조각조각 잘라져 있어서 굉장히 씹는 맛이 좋았어요. 파크라우무삽이랑 똠양꿍, 항정살구이, 뭐 모닝글로리 이런 거 그냥 보이는 거 다 시켰는데 역시나 제일 손이 먼저 가는 건 파크라우무삽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실 때는 반드시 매운 고추 들어간 피쉬 소스 달라고 해가지고 밥 위에 슬슬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뿌리고는 또 섞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피쉬 소스가 밥알 어느 부분에 뭉쳐있다가 씹히면서 강하게 입을 마비시켜줘야 이게 태국이구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정확히 이 영상 보시면서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깔끔하고 재료가 좋은 게 차이점이겠죠. 옆에 두지꼬메에서도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 메뉴들은 브런치 카페 느낌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여기도 파크라우무삽이 있습니다. 무려 와규로 만들어서 가격대가 조금 높기는 한데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묘한 맛의 차이를 미식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진 소고기가 좀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팍팍 퍼먹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수영장 5층에 있습니다. 두지타니 호텔의 모든 객실과 수영장은 모두 룸피니 공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방향이 북동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해가 듭니다. 여기 태국이잖아요. 이게 저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내리쬐는 야외 수영장? 이거 상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수영장이 공원 정면으로 낮게 바라보는 뷰라서 많이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수영장 왼편으로는 스파가 있고 수영장 오른편으로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룸피니 공원이 아마 방콕 최초의 공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밖에 나가서 하루 정도는 정말 뛰어보고 싶었는데 먹느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층 위에 있는 바 2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970 바가 있고 그 위에 루프탑에 스파이어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1970 바는 이름처럼 1970년대 약간 디스코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 뉴욕 부호집처럼 꾸며놓은 바입니다. 로비랑 콘셉트를 비교하면 거의 시차가 한 14시간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는, 로비는 완전 태국이고 여기 바는 너무나도 뉴욕 같은 느낌이에요. 칵테일 컨셉도 거의 다 1970년대 문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클래식한 칵테일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시고 뭐고 사실 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뷰라서 들이붓는 분위기가 아니라 뷰 보면서 그냥 편하게 쉬다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위에 루프탑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스파이어 바라고 하는데 예전에 두지타니 방콕이 호텔 최상층에 황금색 첨탑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건물이 꽃갈모자를 쓴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번에 건물 새로 지으면서 그 규모를 3배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이게 와다룬을 상징한 건데 그 첨탑 밑으로 루프탑 바 공간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간단한 스낵이랑 자기 전에 올라가서 그냥 한 잔 마시기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두지타니 방콕은 다 떠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눌러주시는 좋아요랑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은 정말 달릴 때마다 기분이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